학창시절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으로 한 번쯤은 가봤던 곳, 아마도 많은 분들이 경주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울 것 없는 추억의 여행지는 시간이 지나면 그저 잊혀질 뿐일 텐데요. 끊임없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시 찾고 싶은 경주를 만들어가는 오늘의 동해인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참 고즈넉한 분위기 안에서 함께합니다. 토토동행이 만난 오늘의 주인공 신라문화원 진병길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도요. 네. 예, 역시 경주구나,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느껴져요. 네. 저희가 자리하고 있는 이곳 어디인가요, 원장님? 이 서악서원인데요. 예. 여기는 설총, 김신, 제천 세 어른을 모시고 있고 제양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서원이라는 사립학교입니다. 여기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공부했던 곳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경주 시민이나 전 국민이 여기 서학에 와서 많은 문화행사를 하는 새로운 배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문화원 원장이시잖아요. 네네. 신라문화원은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도 일단 좀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93년도에 문을 열었고요. 예.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불교인들은 사회 참여를 하고 타종교는 불교를 보는 시각을 좋게 한다. 그리고 경주에 있는 문화재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이 문화재가 이제 자원화가 돼서 골칫덩어리 문화재가 아니라 정말 경주가 정말 중요하구나. 경주에 자부심도 주고 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목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방치되어 있던 문화재들을 다시 빛을 주고 이제 사회로 끌어내는 역할들을 주로 하고 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 몇 년 새에 이곳 서악서원 주변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무예명릉과 더불어서 요즘 이 관광객들에게는 떠오르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바로 이곳입니다. 더구나 장점이 이곳에는 그냥 잠깐 스쳤다가 구경하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숙박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오래된 이 고택에서 숙박이 가능한 건가요? 이곳은 바로 사액서원이고요. 4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액서원이 47개 있는 중에 경주에는 안강에 있는 옥산서원과 이 서악서원 두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사액서원에서 잠자고 문화행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굉장히 기억나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사실 경주하면은 뭐 천년고도의 도시, 뭐 명품의 도시, 화려한 말들은 많지만 사실 이 아직도 방치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어오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경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새로운 시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길 원장의 인생을 만나는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요, 봉사 말고 관광입니다. 요즘 원장님께서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실 것도 같은데, 사실 지난 9월이었죠. 큰 지진이 한번 경주에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차박까지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심각해 하시고 또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부분이 있으실 텐데, 우리 그때 지진 이후에 어떻게 뭐 문화재든지 그런 피해나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기와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문화재는 비교적 덜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둥이 목재다 보니까 유연성이 있으니까 위에 같이 움직임을 해서 기와가 깨어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재 하면 대부분 돌담. 예를 들어 이 서악서원은 12동이 있는데 기와 한쪽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담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기와들이 떨어졌었고요. 대부분 황남동이나 예남 쪽 가는 부분에 보면은 시멘트 집에 바로 기와가 있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으니까 기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히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건물이니까 더더욱 기와 훼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이제 복구하는 작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후에 가장 먼저 출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경북 문화재 돌봄 사업단의 또 단장을 맡고 계신데 얼마나 빨리 이렇게 바로 오신 거예요? 지진이 일어난 저녁 이후에 다음 날 13일 아침 7시 돼서 우리 경주에 있는 돌봄단에 모여서 전 유적지에 다 관리 대상으로 경주를 기점으로 포항 영덕까지 우리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훼손 상태를 즉시
문화청이나 경주시에 보고를 했었고요. 긴급 보수를 하거나 상시 관리했다 긴급 보수하는 그 자체를 준비된 행동으로 옮기게 돼서 이제 문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돌봄들이 긴급 보수에 적절한 역할을 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아니, 우리 경북 문화재 돌봄 사업단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네. 그렇게까지 많은 곳에서 네. 많은 분들이 빨리 모이기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분들께서 어떤 마음으로들 모이시고 뭉쳐주신 건가요? 제가 이제 문화재 돌봄 전국의 이제 협회장, 돌봄 예. 지원센터 이사장이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곳에서 와공교육, 미장교육, 목공교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미 한 1년 동안 현장팀들이 결집이 되니까 서로 신뢰하고 또 경주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돌봄 자체가 문화재를 긴급 상시 관리한다는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뜻이 맞아서 모였으니까 뭐 이렇게 한 것은 전국 15개 단체장들의 마음과 또 문화재청과 또 경주시나 도가 함께 뜻을 모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이 좀 돼가고 있어요. 아직도 네네. 하실 일은 많겠지만 네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습이 좀 됐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추석 다음 연휴 기간에는 한 일주일간은 원흥이나 양산지에 긴급 보수를 한 10곳 정도를 문화재를 긴급 보수를 했고요. 예. 더 큰 부분들은 이제 경주시가 해 나간다면은 이제 그런 역할과 이제는 황남동에 있는 200여 가구 문화재 고도 보존 육성지구에 한 580집 중에서 한 200여 집이 훼손이 있습니다. 그 집을 이제 고쳐 들어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지만 네. 한편으로 또 네. 걱정스러운 부분이 그래서 이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봉사 말고 관광. 네. 지금 경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고 네. 말씀하신다고 있으세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와공을 전국적으로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예. 와공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하루 일당을 35만 원 드리는데 열흘 동안 해서 한 팀만 우리가 서울에서 모셔왔었어요. 이 와공 구하기 어렵고 우리 돌봄들이 와공과 준와공 보조 조공들이 있으니까 역할을 하는데요. 현재 또 다행히 해병대 1사단에서 1사단 해병대 팀들이 와서 한 40명이 하니까 굉장히 코드가 맞았어요. 그 외에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온다는 것은 새로 매일 바뀌면 가리키는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이제 봉사는 경주에 와서 그 기아 봉사보다는 경주 와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가서 경주에 어떤 생기를 주는 것이 가장 1번 자원봉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은 가장 쉬운 경주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이러한 관광에 초점을 맞으면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되니까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사실 가을의 경주면은 1년 중에 가장 바쁘고 가장 활력이 넘치고 가장 네. 사람들이 많은 시기잖아요. 네네. 이 시기에 이렇게 경주에 사람이 없었나 할 정도로 좀 발길이 뜸하다는 거는 네. 저도 옆에서 좀 느껴지는 게 많은데 현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떨어진 게 보이실까요? 어떠세요? 10월 1일, 2일, 3일은 연휴기 때문에 예. 이 고택을 우리 6곳이 한다면 방이 다 찼었어요. 예. 지진 이후에는 전멸, 전혀 차지 않았다는 것은 고택뿐이 아니라 경주에 있는 거의 숙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진에 대해 기아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엄청난 손실이니까 국가가 바라보는 시각을 기아에만 초점 잡죠. 국민의 상처도 있고 정말 관광에 초점 잡은 것을 문광부나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경주 관광이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해결하는 것이 진정 경주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관광의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관광객이 우리 경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네네. 것이고 네네. 이게 한 번씩 만나보시면 시민들 뭐라고 하세요? 네, 1차적으로 뭐 답답하게 생각하고 언제가 이게 지진의 피해가 해결될까 하는 그런 조바심만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은 앞으로 뭐 이 계기로 더 우리 경주가 친절해지고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 음식도 더 정갈하게 내도록 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 기업 연수를 반드시 경주어도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대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학생들은 차후에 두더라도 그리고 경주에 있는 향후에 경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봉사를 다른 곳에서 많이 가잖아요. 관광을 1박 2일이나 당일을 왔다 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경주 시민이다. 경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정말 붐을 일으켜 줬을 때 경주 시민이 힘을 받는다. 그래서 경주 27만 경주가 아니라 정말 마음 모이고 경주의 모든 국민들의 뜻을 계속 못 누른 역할을 저도 하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로 많이 오셔서 일단 네. 보시면 아, 지금 경주가 생각보다 불안한 도시가 아니구나. 굉장히 네. 안정이 돼 있고 네.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정치, 경주의 문화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네, 이게 네. 우리 뭐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많이 좀 관광으로서
경주를 접해주고 네. 와달라는 말로 한 말씀 하신다면 간단하게 어떻게 네.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첨성대가 언론에서 곧 넘어지는 것이 비쳤습니다. 첨성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첨성대 반 정도가 흙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 넘어지려면 경주가 있는 20층 아파트들이 다 넘어지고 나면은 첨성대가 그때 좀 가능성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만약 언론에서 비쳤듯이 경주가 위험하지 않고 안전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타 지역에서 봤었을 때 경주는 신라시대도 지진이 있었듯이 잘 견뎌왔듯이 우리는 잘 가니까 그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경주 사랑은 나라 사랑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쉬운 자원봉사입니다. 경주와 문화재를 사랑하는 남자 진병균 원장을 만나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요, 원장님. 문화를 파는 열혈 장사꾼입니다. 네. 예, 정말 문화 상품을 만드시는 데에는 우리 지역에서 거의 독보적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추억의 수학여행 그리고 신라의 달빛 기행은 우리 원장님께서 만들어낸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로 이게 인기를 끌었습니까? 우리가 94년도에 그 달빛기행이라 했습니다. 예. 낮에 답사를 하다가 밤에 감성을 가지고 해보자 유적에서 낮에는 답사를 하고 저녁에는 유적에서 탑돌이 타고 국악공연을 하면서 훨씬 더 친근을 가지고 감성을 일으키는 것을 했었어요. 그리고 94년도부터는 2002년까지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를 했는데 2003년부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머무른 관광으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후원을 과감하게 해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20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합니다. 대표적으로 7년 전에부터 창덕궁 달빛기행이 우리 신라 달빛기행을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래서 경주에 출발했지만 꽃은 지금 서울에서 피우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창덕궁 달빛 기행 같은 경우는 거의 대박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에서는 줄을 서고 보는데 네. 예, 어떻게 뭐 로열티 같은 건 좀 나옵니까? 문화청에서 준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까? 먼저 그 추억의 수학여행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경주의 수학여행을 이전 추억을 가지고 다시 경주를 방문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어떤 매력이 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들 찾아오시는 걸까요? 현재 경주에 수학여행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서울고등학교에서 70세 됐던 분이 2박 3일 추억의 소풍이라고 서울고등학교에서 2박 3일 왔었어요. 예. 그때 진행하면서 추억의 소풍, 추억의 수학여행을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각 회장, 사무국장을 초청해 30명 1박 2일 팸투어를 해보고 난 뒤에 생각이 났는데 교복을 맞춰야 되구나. 그래서 신라의 달밤 사극 세트인 여주에 가서 교복을 40불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추억의 수학여행은 지금 현재 연간 한 40여 개 학교가 오는데요. 1차적으로 인원이 한 2, 3천 명 정도 오지만 인원보다는 정말 왔던 사람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 역할이 있고요. 특히 지나갈 때 움직이는 관광 자원이잖아요. 처음에 교복을 입고 불국사에 나타나면은 시선이 막 모아집니다. 원숭이처럼. 어디서 났지 하면 스타가 돼요. 다보탑 스카테 가면 언니 사진 찍읍시다. 오빠야 누나 사진 찍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연예인처럼 스타가 되죠. 입장료가 불국사 5,000원입니다. 학생, 고등학생 요금 3,000원 해줍니다. 예. 교복을 입고 가니까 3,000원 들어갑니까? 네. 예전에 첨성대 같으면 500원이었는데 예. 300원을 깎아줘요. 200원을 깎아줘. 그러면 300원을 내잖아요. 200원을 깎아줬지만 사람들 느낌은 저는 경주가 이제 유적으로만 선국일 것이 아니라 이 감성 200원 깎아줬는데 서울에 가서 내가 이 나이에 가서 고등학생 요금으로 끌었다. 200원에. 자, 이러한 느낌. 불국사 3,000원을 했다. 이렇게 뭔가 스토리, 재밌었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된다. 네. 사실 히트 상품들을 내시기도 하셨지만 네. 예, 소위 말하는 또 쪽박이 난 경우도 네. 있으세요. 네. 추억의 신혼여행? 네네. 예, 그거는 또 실패하셨더라고요. 어찌된 일일까요? 1차적으로 수학여행 전에 이제 저희들이 2번을 해봤는데, 예.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왔던 사람은 반응이 참 좋았는데요.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했었어요. 저는 어떤 의도로 생각했냐면, 외국에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가는 것보다 경주에 와서 좀 사게 비싸지만 신혼여행 이상으로 대접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30명이 오는데요. 가이드, 비디오, 그리고 사진기, 보조 진행자와 간호사까지 넣었어요. 왜? 간호사는 70대가 오면은 보내는 자식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오신 분도 간호사가 있으면 아프다가도 안 아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2번을 해봤는데 반응은 좋았는데 모으기가 우리 부모님은 칠순자지가 6월이고 누구는 8월이고 9월이고 다르니까 어려웠고 그리고 추억의 수학여행은 사진을 서로 찍으려 하는데
추억의 신혼여행은 이 나이에 왜 찍느냐. 그리고 앨범도 만들어드리고 비디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사계에서 정말 상품으로 가겠다 했으면 승부가 있는데 저희 목적은 문화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을 하는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접었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추억의 신혼여행을 이제 KTX 왔으니까 잘하면은 또 그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어낸 상품 정도가 몇 개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문화상품이? 1차적으로 달빛기행과 추억의 수학여행 전국화가 됐고요. 예. 서원을 활용하는 숙박을 하면서 서원 생생 문화 프로그램들도 전국에 대표적으로 역할을 또 하게 됐고, 이제 저는 이제 경주라는 큰 문화재가 있는 이곳에 문화재를 잘 활용해서 새로운 상품도 만들어가면서 교육도 하고 또 상품도 되고 하는 그런 패턴이니까 뭐 하나하나 나열을 한다면 많죠. 또 문화재 모양을 초콜릿을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잘 가다가 부도나게 됐습니다. 예, 실패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사실 뭐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또 히트 상품도 나오게 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힘든 부분들도 많고 때로는 오해를 또 받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점들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느끼실까요? 저희 목표는 공심으로 간다. 그래서 지극정성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지원부대는 항상 지원하지만 또 이렇게 비판팀은 가장 비판하거든요. 세상 일은 저는 30%는 항상 아군이고 30%는 항상 적이고 이 40%를 얼마만큼 내 쪽으로 오느냐의 목적이지 100%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판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수행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내가 갈 길이라 생각을 가지고 묵묵하게 이제 24년째 왔으니까 또 세월이 가면은 오해도 풀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해하기도 하지만 저는 일이 잘 때는 그리고 내가 정말 정성을 들이느냐 공심을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주변 여파에 상처를 입을 때 있지만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나는 한 단계 더 크는 길이다 생각가지고 묵묵히 앞으로 갈 겁니다. 문화를 판다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은 들지만 어떻게 팔까라는 또 고민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가장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문화를 열심히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20년 전에 관광하면 장사꾼이었습니다. 예. 지금은 관광이 정말 대세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저는 이 문화재라 하면은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는 서서히 골칫덩어리 활용하니까 되더라. 그 앞에 말씀드린 사학이 1000명 오다가 15,000명 온다 했잖아요. 문화재청도 이제는 문화재 활용과가 10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작년에 궁궐을 잠자야 된다. 이런 부분은 뭐냐면 활용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화자원들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교육장이 되거나 숙박장소가 되거나 문화행사를 되도록 하지 않으면 정말 골칫덩어리 지자체의 문화재가 될 겁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되고요. 이제 문화재도 이제 문화재청도 문화재가 돈이 되었을 때 문화재 값어치 있다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3년 전에는 굉장히 고달팠고 정신이 나갔는 거 아니냐? 1, 2년 가겠나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문화를 상품화하고 문화를 통해서 전통 문화도 지키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는 여기서 관광이라는 걸 좀 더 붙인다면 정말 경주는 피해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역시 경주는 값어치 있고 전통 선조들의 문화에서는 중요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와서 보는 게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네. 보게끔 상품을 만들어주고 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네. 가장 큰 또 요즘에 또 트렌드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네. 신라문화원을 이렇게 설립하신 이유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으세요. 그런데 네. 그 신라문화원 문을 열고 나서 남산의 지도를 만든 네. 일을 가장 먼저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우리 그 신라문화원이 원래 취지가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고 보존하고 하는 건데 그 시점에 우리 송재중 선생님께서 남산 지도를 점을 찍고 찾아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유적 전도까지 해서 심지어 유적 전도는 세계 지도 박람회에 국가기관을 제외한 민간단체에서 우리가 최초로 갈 정도로 됐습니다. 그것은 송재중 선생님의 집요하게 해주신 그 뜻이 우리가 수용을 하게 됐고요. 서로 선생님 덕택에 경주를 하는 데 역할을 많이 했죠. 예. 더불어서 뭐 문화재 교육에도 우리 신라문화원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민들과 다가가고 있을까요? 문화관광 해설사를 경북도와 함께 몇 차례를 하게 됐고요. 경주에서 문화재 강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주에 있는 해설사분들이나 이쪽에 있던 분들은 초기에는 강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게 인연이 참 많이 있었다 보고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제가 동국대학 국사학과를 나왔었고 또 문화재에 관심이 있었고
또 이렇게 그 92년부터 우리가 가이드를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이드들이 한 6개월, 1년 지나면 떠났어요. 돈이 안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주에 그런 가이드를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흐름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제 혼자 와서 사진 찍는 시대가 아니라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시간이 아깝지 돈이 아까운 시대에서 좀 벗어났지 않을까. 거기다 체험을 한다면 더 금상첨화로 좋겠죠. 예, 저는 요 얘기를 듣고 요게 참 재미있다 싶으면서도 특이하다 하지만 발상이 좋구나 생각이 든 게 택시 기사님들한테 강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바로 이제 KTX가 오기 전에 직전에 교육을 했었는데요. 예. KTX 올 때 KTX에서 맞이해서 이분들이 직접 택시를 타고 오면 친절하고 길도 소개 잘하고 맛집도 소개하면서 유적을 설명해 주는 거죠. 택시를 탔는데 설명까지 하니까 예. 상당히 그 경주를 받아보는 시각이 다르다. 그래서 두 차례 교육을 해서 천년마중이다. 천년 동안 귀한 손님을 마중한다. 천년도시에서 마중한다 해서 천년마중이라는 상표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택시, 교사, 저는 전 시민이 가이드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해설이 안 되는 분은 시민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친절하게 길 안내가 나는 진정한 가이드다. 예. 맛집이 진정한 가이드다. 이러한 생각으로 간다면 경주는 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저희가 여행이라는 거, 관광이라는 곳을, 관광지를 가보면 사실 그곳에서 저희가 보는 문화재들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나를 대해주는지 더불어서 택시기사님들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네. 뭐 하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도 기사님들한테 여쭤봐야 되고 네. 뭐 하나 보러 갈래도 기사님들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아주 좋은 교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성공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춘 남자 진병길 원장을 만나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요, 화주입니다. 네. 예, 화주는 시주를 받아서 절에 양식을 대는 승려라는 뜻이죠. 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어린 시절 이야기도 좀 약간 들어볼게요. 고향이 정확하게 어디신가요, 원장님? 경주시 산내면 대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 전기를 처음 접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전기를 어떻게 처음 접하신 건가요?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대현에 살다가 예. 1학년 2학기 때 그 근천읍 천포 초등학교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 전기도 처음 보고 기차도 처음 봤어요. 오, 어떻든가요? 느낌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시골에 어른들이 다 농사를 짓잖아요. 그 기차가 철로길이 옆에서 논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가장 나는 제가 기차를 한 칸, 두 칸, 세 칸 살리는데 전봇대가 왜 그렇게 방해를 넣는지 예. 아직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고 열일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어렸을 적에도 당차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같이 어릴 때는 저희들 세대를 동네에서 깡통에도 돌려고 깡통차기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것도 같이 하고 이렇게 모이고 하면은 우리 또 동기들이 여학생들 지내가면 제가 돌아서 집에 갈 정도로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내성적인 분이 대학생이 되시고는 총학생회장을 또 하셔요. 네, 정부회장을 했었죠. 예. 예, 아니 어떤 시점에 그러면은 본인의 성격이 이렇게 탁 변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불교학생회를 다니게 됐고요. 예. 고등학교 때 불교학생회장이 돼서 활동적으로 바뀌게 됐어요. 세상에는 자리가 사람을 바꿀 수 있고요. 또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누가 리더냐에 다르다. 그래서 저는 불교학생회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러고 열정을 갖게 되고 그 당시에도 잠자기 전에는 교복을 안 입었습니다. 활동들을 계속 하니까 체질이 전생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예. 그때부터 이 내생에는 덜 바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바쁨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되신 거군요. 네네. 예. 그러면 이제 그 화주 얘기를 네.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대학 시절에 이 화주 역할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89년도에 제가 동국대학교 국사과를 다니고 예. 또 불교도 연합회장을 1학기 때는 하고 2학기 때는 총학생회 종교부장을 했는데 동대에 보면 상징탑이 코끼리입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총학이나 대의원에서 이렇게 시도하다가 2번을 실패했었어요. 제가 이제 불교대연합회장 때 준비위원장을 하면서 출발했고 2학기 때는 종교부장 되면서 본격적으로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3,000원씩을 등록금을 내게 하고 그 간부들은 장학금을 10% 내니까 총학생회장은 7만 원, 예. 우리 종교부장은 4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1억 300만 원이라는 돈을 학생들과 그 당시에 직관 큰 스님이 총장님 때 그 지관섭이 1,300을 내주셨고 뭐 불국사나 도선사나 통사사 같은 데 300만 원씩 내주고 대부분 100만 원씩 사찰에서 많이 도왔고요.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셨겠어요. 끝나고 나서.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졸업식 날 있죠. 하루 전날 12시 대가 집에 갔었고요. 예. 당일날 아침 7시가 뒷정리회가 졸업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뒷부분 마무리가 안 됐는 몇 분이 안 돼서 3월 달까지 제가 졸업하고도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갔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확신감을 가지니까 제가 대학교 때부터 이 신라문을 열라고 준비도 했고 3년 후에 문화원을 열었지만 그러한 열정을 가졌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교직원을 교수님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맞물려서 저는 고등학교 때 쭉 연결돼서 지금까지도 연결돼서 지금 도와주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원이 현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바쁘세요. 일단 네. 뵈면 일에 치이시고 사람에 치이시고 하루하루를 정말 분 단위로 쪼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바쁘신 분이 네. 또 어떻게 연애는 하고 결혼을 하셨나 하고 네. 궁금은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신혼 첫날 밤 이야기를 제가 참 민망하지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신혼 첫날 밤에 우리 사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제가 대만을 갔었어요. 예. 외국에 가서까지 제가 사무실 일을 봤으니까 정말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일에 빠지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다시 기회가 온다면은 반성 억수로 많은 반성을 해야 되겠죠. 다시 기회는 안 올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 그때 첫날 밤에 몇 시까지 일하셨던 것 같으세요? 대만까지 가셔서. 이거 이제 첫날 밤이 아니라 그 신혼여행 기간에도 내내? 일을 하면서 연락도 하고 연락도 받았으니까 예.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가신 내내 일하신다고 관광도 제대로 못 하시고 여행도 제대로 못 즐기셨겠네요. 즐기면서 당연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했다는 거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원장님 핑계시고요. 사모님께서는 가족들도 그렇고 이렇게 네. 바쁜 아빠, 바쁜 남편 불만은 없으세요? 뭐라고 하세요? 초기에 어릴 때는 애들이 아빠를 잘 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아빠는 가정을 충실하는 아빠구나.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군에 가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많이 이해했지만 한 10여 년 동안은 많은 미안한 감이 있었고 또 집에서도 학교 교사기 때문에 애들 교육과 그 가정을 돌본 것은 집에서 하고 저는 활동을 하니까 일하고 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문화원을 네. 이렇게 계속 꾸려나가고 키워나가고 하시면서 또 논도 파셨고 밭도 파셨고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어른들께서 네.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논이 이제 또 네 마지 두 예. 그릇고 있었는데요. 문화원을 열 때 한 그릇을 팔아먹었고요. 그때는 이제 장가 미천 자금을 해서 명분을 제가 팔아먹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신라마를 체험장을 하면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빌리였고 하니까 이자가 무서우니까 집에서 어른이 돈을 팔아서 이렇게 주셨어요. 예. 그 누나나 동생이 욕을 좀 먹었죠. 그랬더니 어쨌든 내가 팔으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예. 이자가 무서우니까 팔아주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결국은 두 가지를 다 팔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리를 잡더라고요. 내 것은 처음부터 없었고 예. 그 다음에 부모님 것도 없어지니까 자리를 잡더라. 그래서 제가 아주 훌륭한 효자에다가 아주 훌륭한 신랑에다가 아주 훌륭한 아빠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러한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은 전혀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작은 역할도 할 수 있는 때가 왔지 않느냐.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할 겁니다. 예, 그럼요.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또 일을 하시는데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이제 가족분들이시니까 일하시냐 바쁘시고 또 이제 그 사모님께서는 직업이 또 이제 대구에 계시다 보니까 직장이 자주 보기도 힘드시잖아요. 만나면은 무슨 얘기들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일들은 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사모님께 편지 한번 쓰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각 씨에게 어떤 그 역할을 뭐 첫 출발부터 못했고 또 가족들을 애들하고를 돌본다고 있었지만 저는 정말 남편의 역할을 전혀 못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집은 집대로 아들 딸들에게도 좀 더 아빠로서 충실할 수 노력하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 입은 가족들에게 또 제가 노력해서 또 만회할 수 있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지막은 다시 대국민 사과하시네. 왜 하트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예. 여보 용서해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해봤네. 쑥스러우시지만 예, 충분히 마음이 전달이 되셨을 거예요. 잠자는 문화재를 깨우는 남자 진병길 원장을 만나는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요, 공심과 열정입니다. 뭐 일을 하실 때에도 생활을 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라고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제 세상을 법자 때보다는 정말 공심이냐 사심이냐 구분해서 그것이 일이 되게 한다면은 행정은 어렵지만 니는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주는 것이 열정과 공심에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들로 최근에 가장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 바로 고택을 보수해서 보존하고 활용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이게 9년 전에 월암제를 보셨을 때부터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였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문중에 있는 후손이 저에게 의뢰를 했고요. 첫 때가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를 하고 1년을 숙박을 하다가 다시 국가에서 고택 관리 형태에서 지원을 좀 받으면서 수리를 했는데 기대 이상을 하고 나니까 도나 문화재청이나 경주시가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그 향교 전교님이 이 서학서원도 이 집도 좀 해줄래 해서 와서 청소하고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되니까 다시 도봉서당이 되고 그리고 종호정이 되고 금산제가 되고 만성정이 되고 현재 동락당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함을 해서 집이 지켜지기도 하고 깨끗해지고 이 서학서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서원에서 깨끗할 수 있습니다. 왜? 숙박을 하니까 매일 청소를 하고 또 이 서학서원 위치가 KTX에서 10분 거리, 터미널에서 택시 5분 거리니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이 문화행사하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하고 보존하는. 그래서 원철에서 하면은 예산을 받아가야 되지만 저는 먼저 시설을 하면서 후에 그것을 계획해가 국가가 돈을 주지 처음부터 주지 않는다. 항상 희생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에는 원칙을 깨고 하고 뒤쪽에서 국가가 도와줄 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신라문에 온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택 사업의 일환이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이곳 서학서원이에요. 이 서학서원과 무열왕릉 또 이 주변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데 굉장히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사이에 이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풍경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바뀌었어요.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어 있는 일단 건가요? 땅값이 올랐습니다. 예. 제가 앞으로 통장 나가려고. 그리고 뭐 우리 경주 주민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많은 분들은 놀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는 국가 정책이 문화재만 잡았어요. 이제는 문화재 주변까지 정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학리 삼성탑이 그 6년 전에 보물이 10평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 주변에 엉망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비해서 작년까지는 노란 국화를 심었다면 원래는 변산반도에서 27,000송이를 흰 구절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목표가 변산반도에서 경주에서 석촌고분거로로 갈 겁니다. 그럼 석촌고분에서 평양을 가는 날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상이 대단하시다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와
비지적 문화재, 지적 네. 문화재와 비지적 문화재를 접목해서 네. 이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시너지 효과도 난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예. 이 30분 거리에요. 왕릉이 5곳이고 보물인 탑이 있고요. 그리고 도지적 문화재가 서학과 도봉이 있고 또 저 김인면 묘까지 해서 10곳 이상이 문화재가 있다는 것은 이곳 외에는 잘 없을 겁니다. 뭐 목소리만 들어도요 열정이 네. 가득하시고요. 네네. 예. 앞으로도 뭐 많은 분들이 분명히 많이 또 찾아오시겠다. 그리고 네. 경주에서 우리 그 원장님의 손을 딛고 많은 것들이 또 태어나겠다 느껴집니다. 네. 뭐 앞으로 뭐 생각하고 계시는 목표나 계획이 있으세요? 이 공간을 그냥 유적으로 둘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연수 코스를 만들어내고요. 서학리 삼성스탑 6년 전에 10평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꽃을 한 3,000평 정도 심으려 해서 문화유산 공간이 이제 3,000평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경주를 찾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10평의 서학리 탑을 보러 왔다가 3,000평의 꽃을 보물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아, 문화재가 꽃 속에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재를 이제는 주변에 꽃도 심고 마을을 가꾸면서 깨끗한 마을을 느끼면서 내가 이 문화 공간을 좀 넓게 바라보는 우리 국민 의식이 문화재청도 키우고 바로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고 관광까지 함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뭐 오랜 시간 동안 경주와 또 경주의 문화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네. 미래에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경주는 네. 어떤 청사진의 그림일까요? 전 시민이 정말 친절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마디집도 개발하고 숙소도 좀 더 깔끔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조들 우리 문화에서는 당연하게 세계적으로 어뜸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경주가 50년, 100년 후에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낸다면 당연하게 경주입니다. 그리고 경주는 경주 사람 몫이 아니라 전 국민의 몫입니다. 그래서 경주 사람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친절하고 갖출까 하지만 국가가 경주를 26만의 경주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 경주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주 사랑은 나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경주는 가볼 곳이 많다라는 도시보다도 네. 앞으로도 새로운 발견이 많아질 도시겠구나, 그렇죠. 새로운 경험이 늘어나겠구나는 기대감이 드는 네. 예,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뭐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저희 주변에 네. 우리 지역 시민들도 우리 경주를 조금 더 새롭게 발견할 수 있게끔 네네.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더불어서 우리 뭐 경주 근처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멀리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지금 경주에 우리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들 또 찾아오셔서 우리 경주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